저는 엔터주를 좀 말씀드리겠고요. 어제 상승폭들이 오늘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뭐 수급의 연속 성과 관점에서는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어제죠. 뭐 4대 엔터사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5월 달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충분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좀 3월부터 이 중국의 민간 문화 차절단을 좀 교류를 좀 시작하면서 여기서 좀 촉발되는 부분들이 5월 달에 전반적인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문호를 좀 개원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2016년 당시죠. 우리가 사드 배치가 2017년도에 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익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중국 안에서의 발생됐던 어떤 공연 매출이라든가 음반 판매량들은 굉장히 실적에 큰 기여 효과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인 한한령 해제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당장 좀 SM이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중국에서는 뭐 중국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뭐 중국의 멤버로 좀 구성되고 있거나 중국 안에서의 관련된 인지도가 크게 좀 고려가 좀 될 수 있겠고 전통적인 어떤 관시 문화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중국 시장 안에서의 관련된 영향력들은 4대 엔터사들 중에서는 SM이 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뭐 에스파에 관련된 중국 내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은 점, 물론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BTS 같은 그런 뭐 슈퍼 IP들도 중국에서 큰 호응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오히려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정말로 한한령이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좀 넘어서는 중국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좀 반영시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올해 이제 4대 엔터사들의 슈퍼 IP가 좀 귀환 좀 예고되고 있죠. 대체적으로는 뭐 하이브의 BTS의 뭐 완전체 활동, 그다음에 블랙핑크 역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컴백을 좀 앞두면서 월드 투어 일정들 좀 예정되고 있고 JYP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드 투어 일정들이 좀 확정되면서 하반기부터 예상되고 있는 전체 공연 예상 수익들이 현재는 주가 좀 상당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좀 됐었던 부분, 특히나 SM의 경우에도 신규 아티스트들이 좀 출시가 됐던 부분들이 향후에 공연 수익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2024년도보다는 확연하게 이익 성장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의 경우에는 오늘의 어떤 쉼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. 다만 이제 많은 비중보다 낙폭 구간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용이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올해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명확한 시그널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주력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 일정들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이 테마 개장하고 나서 살펴봤을 때는 사실 엔터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엔터가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. 6% 넘게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일단 내려온 보이고 있고요. 엔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, 조정 시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일단 한한령에 대한 이슈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 8년간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반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사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서 변수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큰 골자의 리포트였습니다. 그러면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기업들 많을 텐데 전략 자체를 미국 향의 비중이 있는 기업에서 차라리 중국 향의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매 전략을 바꿔봐야 될까요? 그 유형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한한령 해제라는 것은 막연하게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강했는데 화장품 섹터, 뭐 면세, 그다음에 뭐 항공, 뭐 여행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재차 좀 나왔던 이야기고요. 특히나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. 그런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에 관련된 증감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 1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 비중이 마이너스 47%입니다.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한 전망치보다 47%가 좀 더 감소됐던 부분들은 최근의 감소폭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1월 달에 뭐 설 연휴로 인한 뭐 조업일수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월간 지표도 한 마이너스 19% 정도 좀 감소했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중국 안에서에 관련된 소비 심리
관련된 영향들이라기보다는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에 대한 큰 인기가 좀 사실상 좀 많이 없어졌다는 거 봐야 돼요.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서 다시 이제 조립해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비싼 화장품을 좀 살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들.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그런 오프라인 매체들에 대한 어떤 유입량들이 좀 더 확대됐던 그런 부분들은 가성비, 기능성을 좀 요하는 어떤 가성비 쇼핑들이 현재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전 악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